안녕하세요. 차불휘입니다. 오늘은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에서 선언 또는 논리합의라고 이야기하는 명제 연결사의 추론규칙을 린으로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두 번째로 촬영하는데 앞에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수정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이 명제 연결사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또는의 도입 규칙입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P 또는 Q와 같이 어떤 두 가지 명제를 취해서 만드는 합성 명제인데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것의 도입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연원과 다르게 도입 규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트로 레프트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인트로 라이트라고 하는 여기서 구성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런 도입 규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P 또는 Q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증명하는 과정이 좀 다르다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인트로 레프트는 어떤 명제의 증명을 바탕으로 그 명제가 왼쪽에 나와 있는 논리합을 증명하는 반면 라이트는 그 명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선언을 증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HP라고 하는 P의 증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인수를 5 인트로 레프트에 제공하면 그리고 Q라고 하는 인수도 좀 적어줘요.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P 또는 Q라고 하는 논리합을 증명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인트로 레프트의 첫 번째 인수는 Q이고 Q는 명제의 증명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개별 명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수는 이야기가 다르죠. 두 번째 인수는 HP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는 명제여야 하고 두 번째 인수는 인자, 두 번째 인수는 증명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P의 증명을 바탕으로 P 또는 Q라고 하는 합성 명제, 논리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합성 명제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명제를 이용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냈을 때 그 새로운 명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논리합만 합성 명제인 게 아니라 선언도 합성 명제이고 부정 명제도 합성 명제인 거예요. 그렇고 자, 방금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논리합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합뿐만 아니라 논리곱도 합성 명제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선언뿐만 아니라 연언도 합성 명제입니다. 그리고 부정 명제도 합성 명제이고 함의문도 쌍조건문도 다 합성 명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왼쪽 도입 규칙이랑 오른쪽 도입 규칙을 잘 구별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논리합을 이루는 왼쪽 명제가 무엇인지를 지정해야 돼요. 그게 P라고 얘기한 거고, 그럼 왼쪽 도입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명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인수가 Q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도입 규칙 같은 경우에는 왼쪽 명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린에 알려준 다음 또는 이 함수에 그 인수를 제공한 다음 반대편에 있는 명제의 증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Q가 참임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HQ를 고어 인트로 라이트의 두 번째 인수로 지정해서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Q의 증명인 HQ를 바탕으로 P 또는 Q라고 하는 합성 명제를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규칙은
또는 도입 규칙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논리합의 도입 규칙이고요. 논리합, 선언 또는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declaration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다 같은 문장에서의 선언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선언과 아예 한자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선언은 가래의 선자를 써요. 가래의 선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어떤 문장이 그 문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부분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참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이 참이든 상관없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참이란 얘기예요. 여기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좀 말뜻에 약간 짜맞춘 거긴 하지만 하여튼 가래 선자를 썼다는 거는 둘 중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라는 거 그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택하다예요. 선택하다. 그렇고 얘를 한번 보고 싶은데 코드 블록을 그냥 읽기만 할게요. P의 증명이 주어져 있을 때 P 또는 Q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or int로 left 쓰고 오른쪽 명제가 무엇인지를 지정해 준 다음 왼쪽 명제의 증명을 알려주는 거죠. 이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다음에 P라고 하는 개별 명제를 왜 인수로 따로 취하지 않느냐? 왜 or int로 left라고 하는 이 함수는 P라는 인수는 받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는데 HP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가 P로 시작한다는 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명시적으로 인수로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HP라는 것 자체가 P의 증명이기 때문에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P 또는 Q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린이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P라는 인수는 or int로 left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제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 명제의 증명 HP를 제공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or int로 right는 오른쪽 도입 규칙이죠. 오른쪽 도입 규칙이니까 Q의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오른쪽 도입 규칙은 Q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근데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논리합의 왼쪽 명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P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가 증명이죠. 근데 이 증명은 맥락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Q의 증명이 HQ라고 그 이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도입 규칙을 살펴봤으니 제거 규칙도 봐야겠죠? 제거 규칙은 약간 더 복잡하다고 나옵니다. 제거 규칙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를 좀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들었던 예를 한번 비슷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차불휘는 실시간 방송을 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다. 이런 명제가 주어져 있고 그 명제의 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불휘는 실시간 방송하든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죠. 그럼 하는 경우에 차불휘가 늦게 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차불휘는 늦게 자요. 그러면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차불휘는 늦게 잔다는 조건문이 참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합니다. 차불휘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 자, 그 경우 차불휘는 늦게 자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차불휘가 그런 경우에도 늦게 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증명한 거냐면 차불휘가 늦게 말을 잘못했는데 가정이 지금 가정이랑 결론은 제가 헷갈렸어요. 차불휘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아도 차불휘는 늦게 잠을 잔다 라는 조건문이 참인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증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불휘는 실시간 방송을 하든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타불휘가 지금 제 목소리가 약간 너무 크게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이크 위치를 좀 조정할게요. 두 번째는 타불휘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늦게 잔다는 얘기였죠. 세 번째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아도 늦게 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차불휘가 실시간 방송을 하든 하지 않든 늦게 잔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게 또는 제거 규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또는 제거 규칙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선언을 바탕으로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든 예에서는 어떤 선언이 들어있냐면 다시 얘기해서 어떤 논리합 또는 어떤 또는이라고 하는 연결사가 들어간 문장 제 예에서는 뭐였냐면 차불휘는 실시간 방송을 하든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다 였죠. 무엇 하거나 무엇 하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실시간 방송한다 또는 실시간 방송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논리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탕으로 차불휘는 늦게 잔다 라는 결론을 얻어냈죠. 그래서 이게 또는 제거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렇고 이거는 다른 말로는 증명에 따른 경우. 자, 지금 저 멀티태스킹이 안 되나 봐요. 경우에 따른 증명입니다. 증명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 경우에 따른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우별로 어떤 결론이 똑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In the expression or lim HP, HPR, HQR 5, 1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의 제거 규칙을 줄여 쓴 거겠죠. 자, 세 가지 인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P 또는 Q, 그 다음은 P이면 R이다, 세 번째는 Q이면 R이다. 그러면 P가 참이든 Q가 참이든 어쨌든 R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전체는 무엇의 증명이냐면 R의 증명인 겁니다. 명제 R의 증명. 자, 다음 예에서 또는 제거 규칙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도입 규칙도 활용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무엇을 증명하고 싶냐면 P 또는 Q이다 에서 Q 또는 P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P 또는 Q이다 그러면 Q 또는 P다 라고 하는 조건문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증명할 때 선언의 제거 규칙도 사용하고 이것의 왼쪽 도입 규칙, 오른쪽 도입 규칙 모두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입 규칙은 좀 더 짧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변수 선언을 좀 해야 돼요. 변수를 선언할 건데 저는 그러니까 암시적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PQR은 프롭에 속한다라고 제가 선언하면 이 세 가지 변수는 명제죠. 개별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P 또는 Q이면 Q 또는 P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R가 필요 없네요. 자,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떻게 써도 되냐면 그냥 그 위의 조건문의 가정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위의 조건문의 가정의 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위에 쓴 거나 아래에 쓴 거나 똑같은 명제를 증명하는 거예요.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아래가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에게는 이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위랑 아래가 같은 명제를 증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의 증명은 이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그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 값이 무엇인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2장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건 거예요. 그거랑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역은 P 또는 Q이다라고 하는 명제이고 공역이 Q 또는 P이다라고 하는 명제인 거죠. 그래서 함수 값을 지정하는 게 그 7번 줄에서 해야 하는 거고 4번 줄 같은 경우에는 함수 전체를 아예 정의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래만 해볼게요. 아래 보기만 한번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또는의 제거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의 제거 규칙을 사용하고 싶으니까 네, 이렇게 썼어요. 5어 1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인수를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언이고요. 어떤 선언문, 즉 또는이 포함된 식이에요. P 또는 Q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H가 증명하는 명제죠. 그렇기 때문에 H라는 증명이 첫 번째 인수가 되고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아래 정보창을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를 보시면 P면 Q 또는 P다라고 하는 조건문을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금 정보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P면 Q 또는 P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 Q이면 Q 또는 P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이 조건문의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자꾸 실수하는 게 있는데 인서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인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인젝트라고 그러니까 인젝트라는 용어를 보긴 했는데 인서트는 아직 못 봤어요. 인젝트 레프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린에서는 인젝트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인트로를 썼죠. 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녹화 영상을 취소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할 뻔했네요. 일단 이렇게 써볼까요? 그리고 인트로 라이트 지금 여기 보시면 린이 뭘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드를 좀 바꿔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show from 구문을 좀 써볼게요. show p implies q or p from 이라고 쓰고 예, 그 다음에 복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복사하고 똑같은 걸 붙인 다음에 약간만 수정하는 거죠. q. 첫 번째는 우리가 P가 참인 경우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은 Q가 참인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각각의 경우에서 Q 또는 P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죠. 해봐야 하는데 지금 제가 잘못 쓴 게 있네요. 왼쪽 도입 규칙, 오른쪽 도입 규칙을 각각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바뀌어야 합니다. 위에서는 오른쪽 도입 규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래는 왼쪽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엔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려야겠죠. 왜 이게 되는지. 우선 밑줄 자체는 린이 지금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맨 아래 보시면 Q라고 나옵니다. 이맥스에서 지금 Q라고 하는 게 어디? 잠깐만요. 이쪽인가? 아니다. 이쪽. 지금 제 손가락으로 표시하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예, 제 손가락이 가리킨 걸 쭉 따라가 보시면 Q가 지금 나와 있어요. Q 쌍점 프로비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하는 건 Q예요. Q이고 그 다음은 P인데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 이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랜만에 방송에선가 평소보다 말을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네요. 막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목이 안 아프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도 쓰다 보니 더 좀 약간 집중이 분산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 설명드리자면 5어 인트로 라이트를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암시적 인수는 뭐 B라는 게 있고 이건 그냥 뭐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명시적 인수가 A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명시적 인수는 제가 지금 5번 줄에서 Q라고 지정했어요. 위쪽 보시면 5어 인트로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명시적 인수를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다는 표현은 바꿔 표현하면 이 함수를 Q라고 하는 첫 번째 명시적 인수에 적용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다 같은 의미고요. Q를 넣으면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시적 인수는 어차피 린이 알아서 찾아주니까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보편 정량어, 보편 양화사는 그냥 의존 함수 유형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한 번 더 다시 써드리자면 P? P 한번 쓸까요? P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뭐더라? P가 참이면 P 또는 Q이다. 가 아니죠. 왜냐하면 P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Q까지 인트로 라이트에 집어넣은 거예요. 5번 줄을 보세요. 인트로 라이트에 Q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나머지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 줍니다. 무엇이 만들어 주냐면 이 식 전체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커링 기억하시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5어 인트로 라이트에 Q라는 명시적 인수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형은 뭐냐면 P면 Q 또는 P다라고 하는 조건문인 거예요. 저 조건문의 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P면 Q 또는 P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만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5어 인트로 레프트 다음에 P라고 하는 명제만 집어넣어도 이 조건문의 증명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그냥 금방 해볼게요. 제 목소리 크기가 어느 정도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평상시 목소리는 작게 나오는데 근데 크게 얘기했을 때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좀 커집니다. 그때는 소리가 약간 또 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고칠게요. 근데 보니까 약간 지금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예,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레프트가 맞긴 한데 지금 애초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어요.
뭔가 약간 지금 엄청 헷갈립니다. 이게 맞나? 이게 왜 되지? 자, PQ를 좀 잘못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첫 번째에 들어가는 거는 반대편에 위치해야죠. 그러니까 Q라고 쓴 거는 논리합의 그 오른쪽의 반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Q는 왼쪽에 들어가야 하고, 8번 줄 얘기하는 거예요. 8번 줄은 그렇고, 그 다음에 9번 줄에 설명하면, 9번 줄에서는 이제 P가 왼쪽에 들어가야겠죠? P가 왼쪽에 들어가야 하니까, 여기는 Q라고 써야 할 거고, 그쵸? 이게 맞죠? 왜? 순간 헷갈렸어요. 약간 이상하네요. 오류가 생겨왔는데 왜 안 생긴 거지? 예, 그쵸, 그쵸, 그쵸. 이게 맞습니다. 순간 좀 헷갈렸어요. Q라고 쓴 거는 그 반대편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Q가 8번 줄이나 9번 줄이나 반대편을 의미한데 그 무엇의 반대편인지는 이 도입 규칙 이름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의 반대편에 Q가 위치해야 하고 왼쪽의 반대편에 Q가 위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줄의 경우에는 Q가 오른쪽의 반대편인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엔 Q가 오른쪽에 있죠. 우리가 증명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P의 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P의 증명을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P를 논리합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도입규칙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P를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고 왼쪽에 놓을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래서 5어 인트로 레프트 P의 유형이 Q이면 Q 또는 P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커링 때문입니다. 커링 때문에 여러 번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화살표가 오른쪽 먼저 그 인수를 묶어요. 그 주변에 있는 인수를 묶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오른쪽부터 쳐야 하고 그 말은 첫 번째 명시적 인수가 주어진 다음에는 P면 Q 또는 P이다 또는 P면 P 또는 Q이다와 같은 조건문의 증명을 각 도입 규칙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지금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던 것을 좀 얘기했었죠? 예. 자, 코드 블록을 보겠는데, 제 증명이랑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증명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증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쓴 거나 여기에 쓴 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 이거는 그 오어 인트로 라이트와 레프트의 유형을 보고 한번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커링을 좀 아셔야 됩니다. 커링을 아셔야 되고 그걸 이용하면 굳이 함수 추상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으실 거예요. 그렇고 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람다 함수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P면 Q 또는 P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P가 참이라는 가정을 먼저 하고 그로부터 Q 또는 P라고 하는 선언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죠. 네, 그걸 할 때에는 또는의 오른쪽 도입 규칙을 사용한 거고요. 왼쪽 도입 규칙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두 번째 람다 함수에서는 왼쪽 도입 규칙을 사용해야 했던 겁니다. 그걸 해서 증명한 명제는 뭐냐면 Q이면 Q 또는 P이다 라고 하는 조건문인 거죠. Q이면 Q 또는 P이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시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이 또는에 대한 설명까지만 다 하고 영상을 마칠 건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n most cases, the first argument of or intro right and or intro left can be inferred automatically by Lin. 그러니까 린이 어차피 오른쪽 도입 규칙이나 왼쪽 도입 규칙의 첫 번째 명시적 인수를 알아서 린이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명시적 인수가 아니라 암시적 인수로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바꾼 버전이 5어 in R이고 5어 in L이에요. 제가 자꾸 여기에 나와 있는 in을 인서트의 줄임말이라고 준말이라고 설명했는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젝트라고 설명하는 자료는 봤어요. 근데 인서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인젝트이고 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도입 규칙, 라이트 인트로, 그 다음에 왼쪽 도입 규칙, 레프트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인젝트라는 말 자체도 주입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뭐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주사, 주입, 더하다. 근데 그냥 도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의 준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 레프트, 인트로 라이트가 린의 그 핵심 라이브러리에서 정의가 돼요. 이따가 제가 텍스트 편집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은 근데 여기 설명에서는 반대로 이것들이 더 긴 이름의 준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대인데 교재에선 그냥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명시적 인수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밑줄이 들어가 있죠. 밑줄이 들어갔다는 거는 린으로 하여금 그 인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을 해줘요. 그러니까 린이 알아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사실상 암시적 인수 쓴 거나 다를 바가 없어지죠. 결과적으로는 Thus the proof term above could be written more concisely. 위에서 우리가 쓴 증명을 더 간단히 할 수 있다.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P가 참일 때 P의 증명을 오른쪽에 도입해서 Q 또는 P를 증명하고 그 다음에 Q의 증명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것을 왼쪽에 주입해서 Q 또는 P라는 선언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좀 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간단하게 증명을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 텍스트 편집기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Notice that there is enough information in the full expression for Lin to infer the types of HP and HQ as well. 긴 식에서는 HP와 HQ의 인수가 아니라 그것들의 유형을 린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But using the type annotations in the longer version makes the proof more readable.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유형 주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유형 주석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HP.P 뭐 그다음에 쌍점.P, 쌍점.Q 같은 거 의미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show from. 한번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에 그 함수 추상화를 시작하는 식에서 쌍점 명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섹션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좀 써서 변수 선언이 겹치지 않게 해볼게요. 섹션 쓰고 자 7번 줄에서
쌍점 P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쌍점 Q 제거해도 괜찮긴 하죠. 안 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show from도 제거해도 될걸요? 예. 이거 다 없애도 돼요. 이 정보 다 없애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어차피 이거 다 린이 알아서 그 식들의 유형을 찾아내기 때문에요. 그 어떤 인자를 도입할 때 그것의 유형을 꼭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쓰면 유형 주석을 쓴 거고요. 타입 애노테이션을 쓴 거고요. 근데 그걸 안 써도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린이 그 정보를 알아서 추론합니다. 추론 못할 때 그 정보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코드 양식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식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써서 우리가 좀 더 그 증명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증명을 간결하게 작성하고자 유형 주석을 좀 안 쓸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3장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 3장을 공부할 때는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써주시는 게 좋은데 나중에는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면 되고 지금은 뭐 쓰시는 걸 추천해요. 그렇고, 그래서 유형 주석을 쓰는 게 좋다는 추천을 한 겁니다. 그렇고, because OR has two constructors, we cannot use anonymous constructor notation. 또는 두 가지 구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익명 구성자 표기법을 사용할 수 없다. But we can still write h-elim instead of or-elim h. 하지만 제거 규칙에서는 or-elim h라고 하는 식을 h-elim이라고 써도 된다. 왜 되냐면 h의 유형 자체가 p 또는 q잖아요. P 또는 Q라는 게 지금 여기선 유니코드 기호를 써서 그렇지만 이 P 또는 Q 자체가 or PQ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의 유형은 or라고 하는 그 함수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or 1림 H라고 하는 것을 H1림으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하면 이렇게 증명을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더 간결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마지막 문장을 읽어볼게요. Once again, you should exercise just, 발음이 안 되네요. You should exercise judgment as to whether such abbreviations enhance or diminish readability. 그러니까 이런 축약이 가독성을 향상하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 판단을 하란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고, 자, 증명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래에 쓴 체크 명령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intro write를 이제 줄여서 in write, in r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은 in l이라고 써도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썼죠. 유형 주석을 남겨놓을 수도 있고 안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남겨놓는 게 아마 좀 더 이해가 갈 겁니다. 하지만 이거 추격하는 거 한번 그러니까 저 유형 주석도 없애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버려 두고 5월 1림 h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식을 그냥 간단하게 h 1림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엔 쇼 프롬까지 한번 없애볼게요. 자, 이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괄호도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려나? 예. 자, 이렇게 쓰면 증명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끝나지만 가독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가독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줄여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해가 잘 가나요?
별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좀 써 주는 게 좋냐면 이 쇼 프롬 그냥 남겨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표준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배터리 라이브러리 또는 수학 라이브러리 이런 데서라면 아마 그냥 더 간결한 증명을 선호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작성해야 할지는 그 관리자가 제안한 방식대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드디어 또는 이라고 하는 명제 연결사에 관한 추론 규칙을 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다 설명했어요. 왜 40분밖에 안 되는데 엄청 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본문 내용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부정과 거짓 명제고 동등도 이제 설명해야 하죠. 동등 설명하고 나서 보조 모표 have라고 하는 이 구문을 사용하는 방법 설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고전 논리의 공리가 무엇인지 알려드려야 하고 그러고 나면 연습 문제 풀이만 남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이번 주 안에는 다 설명드리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